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루신 원작의 아큐 정전 4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아큐는 날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가며 집도 없이 밀장에 있는 사당에서 기거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자존심이 강해서 사람들이 놀리고 괴롭혀도 스스로가 우월하다고 느끼는 정신적 승리법으로 언제나 의기양양하기만 하다. 어느 날 왕톨보에게 맞은 뒤 그가 제일 미워하는 전영감의 장남을 만나게 된다. 전영감의 장남은 얼마 전 성 안에 있는 서양식 학교에 들어갔다가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반년 뒤에 돌아왔는데 걸음걸이도 변하고 변발마저 없어져 버렸다. 그의 모친은 10번 이상이나 대성통곡을 하며 야단 법석을 떨었고 그의 아내는 3차례나 우물에 뛰어들었다. 그의 모친은 어딜 가나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 변발은 술에 취했을 때 나쁜 놈들에게 잘리고 말았대요. 정말 훌륭한 관리가 될 수 있었는데. 에휴, 이제 머리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러나 아큐는 악착같이 가짜 양놈이라고 불렀으며 그를 만나면 속으로라도 욕을 해대야 시원했다. 아큐가 극단적으로 증오하는 것은 카발로 된 가짜 변발이었다. 중대가리, 당나귀. 아큐는 속으로만 이렇게 욕을 했지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번엔 화가 나 안갚음할 상대를 찾던 참이었으므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짓거리고 말았다. 중대가리, 당나귀. 으이씨. 그런데 뜻밖에도 이 가짜 양놈은 지팡이를 들고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리고 아큐는 딱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나 저 아이를 보고 말한 거란 말이야. 이것은 아마 평생 2번째 굴욕적인 사건이리라. 그가 천천히 걸어 술집 문 앞에까지 왔을 때 벌써 감정은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 저쪽에서 정수함에 젊은 여성이 걸어왔다. 평소에도 아큐는 이 여성을 보면 침을 뱉고 욕을 해댔는데 하물며 지금은 굴욕을 당한 뒤가 아니던가. 내가 왜 이리 재수가 없나 했더니 너를 보려고 그랬구나. 아큐는 성큼 걸어가 그녀의 밋밋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유, 중대가리야, 어서 가봐. 중이 기다릴 테니. 어떻게 이런 무례한 일이... 왜? 중은 집적거려도 괜찮고 난 안 된단 말이냐? 술집 안에 있던 패거리들은 와하고 웃어댔다. 아큐는 더욱 신이 나서 그 구경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힘껏 꼬집고 나서 겨우 손을 놓았다. 그런 여승과의 일전 덕분에 어느새 왕톨보의 일이나 가짜 양놈의 일을 깨끗이 잊어버렸다. 오늘의 모든 악운에 안갚음한 것 같았다. 이 자손의 씨도 못 받은 아큐놈아! 아큐와 술집 안에 있던 패거리들은 신이 나서 웃었다. 아큐는 하늘이라도 날 것 같은 기분으로 돌아다니다가 사당으로 돌아왔다. 정 같으면 들어눕자마자 코를 골았을 텐데 어찌된 일인지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이 이상하게 매끄럽다는 걸 느꼈다. 젊은 여성의 얼굴에 무엇인가 매끄러운 게 있어 그것이 그의 손가락에 묻은 건 아닐까. 여자가 있어야 돼. 자손이 없으면 죽어도 밥 한 그릇 받쳐줄 사람이 없을 테니 불효 중 자손이 없는 게 가장 크다고 했겠다. 크나큰 피해다. 여자. 죽이면 건드릴 수 있다. 여자. 아큐도 원래는 바른 사람이었다. 그러던 그가 바야흐로 30살이 가까워 드디어 젊은 여성으로 인해 마음이 들뜬 것이다.
그러므로 여자란 참으로 가증스러운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여자. 그는 남성을 유혹하려는 여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자들은 그에게 전혀 웃음을 주지 않았고 수상쩍은 말을 건네오지도 않았다. 여자들이란 모두 가면을 뒤집어 쓰고 얌전한 채 내숭을 떨고 있는 것이다. 그날 하루, 아큐는 조용감 집에서 방아를 찧었다. 조용감 집에서는 저녁을 먹고 난 후 호롱불을 켜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아 찧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오시 아줌마는 조용감 댁에 단 하나뿐인 여자 하녀였다. 설거지를 끝낸 그녀는 길다란 의자에 걸터 앉아 아큐와 잡담을 하고 있었다. 마님은 이틀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 나리가 작은 댁 마님을 드린다고 해서 말이야. 아휴, 여자. 오시 아줌마. 이 청산과부. 여자. 아큐는 망상에 잠겼다. 드디어 아큐가 담뱃대를 놓고 일어섰다. 오시 아줌마는 아큐의 행동은 눈치채지 못한 채 짓거려댔다. 우리 작은 댁 마님은 8월에 아기를 낳으신대. 우리 작은 댁 마님이... 나하고 자자. 나하고 같이 자자. 아큐는 벼랑간 달려들어 그녀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오시 아줌마는 질겁을 하고 덜덜 떨더니 큰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갔다. 아큐는 벽을 향해 꿇어앉은 채 멍하니 있다가 두 손으로 빈 의자를 짚고는 천천히 일어났다. 심장이 아직 두근거렸고 좀 서툴렀다는 느낌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러자 겁이 덜컥 났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 굵직한 게 머리 위로 떨어졌다. 돌아보니 수재가 굵은 대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서 있었다. 얘라 이 고얀 놈 같은 놈! 야 이놈! 굵은 대나무 몽둥이가 다시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는 부엌에서 뛰쳐나왔다. 등을 또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얘라 이 염치 없는 놈! 에라 이놈 불러봐! 아큐는 방앗간으로 뛰어들어가 혼자 멍하니 있었다. 염치 없는 놈이란 말이 귀에 쟁쟁했다. 이런 말은 관청의 훌륭한 분들만 쓰기 때문에 더욱 겁이 났고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 통에 여자 생각은 일순 사라져버렸다. 더구나 매를 맞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 자연스럽게 방아를 찢기 위해 웃옷을 벗어던졌다. 그때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천성적으로 구경을 좋아하는 아큐는 소리나는 곳으로 뛰어나갔다. 그곳에는 조시댁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는데 이틀 동안 밥을 먹지 않았다는 마님도 끼어 있었다. 마침 마님이 오시 아줌마의 손을 끌고 하녀 방에서 밖으로 나오며 말했다. 밖으로 나와라. 방에 틀어박혀 있지만 말고. 아휴, 네 행실이 바르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절대로 경솔한 짓을 해서는 안 돼. 오시 아줌마는 훌쩍거리면서 뭐라고 짓거렸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야, 이거 재밌는걸? 이 청산과부가 대체 무슨 장난을 친 걸까? 그때였다. 그는 벼랑간 조용감이 자기 쪽으로 달려오는 걸 보았다. 손에는 굵은 대나무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그는 대나무 몽둥이를 보자 지금의 소란과 관련돼 있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몸을 돌려 뒷문으로 빠져나와 달아났다. 그리고 한참 달려와 보니 어느새 사당 안에 와 있었다. 아이고 추워. 아유, 자 근데 저 웃옷을 조시댁에 두고 왔잖아. 어떻게 할까 망설이던 중에 지보가 들이닥쳤다. 아큐는 지보에게 평소 술값의 2배에 달하는 농량을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현금이 없어 털모자를 잡히고 게다가 5조항의 서약까지 했다. 1. 내일 붉은 촉 한 쌍, 향 한 봉을 가지고 조시댁에 가서 사과할 것. 2. 조시댁에서 무당을 불러 목매달아 죽은 원혼을 쫓아버리는 굿을 하는데 그 비용은 전부 아큐가 부담할 것. 3. 아큐는 조시댁 출입을 금할 것. 4.
오씨 아줌마에게 이변이 생기면 그 책임은 아큐가 질 것. 5. 아큐는 품삯과 웃옷을 달라는 요구를 하지 말 것. 사죄를 한 후 아큐는 평소처럼 거리를 쏘다녔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미장의 여자들이 갑자기 부끄럼을 타게 된 모양이었다. 아큐를 보기만 하면 몸을 숨겼다. 심지어 50살이 가까운 추칠 아줌마마저도 다른 이들의 꽁무니를 따라 숨어버렸다. 아니, 이것들이 갑자기 얌전한 처녀 흉내를 내기 시작했나? 그러나 그가 세상이 괴상해졌음을 절감한 것은 그로부터 여러 날이 지난 후였다. 첫째, 술집에서 외상을 거절했다. 둘째, 사당을 관리하는 늙은이가 쓸데없는 트집을 잡는 폼이 아무래도 그를 내쫓으려는 것 같았다. 셋째, 며칠이나 되었는지를 기억할 수 없으나 꽤 여러 날 아무도 날품을 얻으러 오지 않았다. 아무도 날품을 얻으러 오지 않는 건 아큐의 배를 골케 하는 일이었다. 아이, 무슨 일이든 좋습니다. 잘 해드릴 테니. 일? 없어. 없으니까 당장 나가! 아큐가 주위에서 살펴본 결과 그들은 일이 있으면 모두 소 D에게 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 D는 몸도 작고 힘도 없는 말라깽이이므로 아큐의 편에서 보면 왕털보보다도 한층 낮은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애송에게 그의 밥줄을 뺏긴 것이다. 그래서 아큐의 분노는 연희 때와는 사뭇 달랐다. 며칠 뒤 그는 전시댁 탐 앞에서 우연히 소 D와 마주쳤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얘라 이 짐승 같은 놈. 그래, 난 벌레야. 이제 됐지? 이 겸손이 오히려 아큐의 비위를 건드렸다. 당장에 덤벼들어 소디의 변발을 움켜잡았다. 소디 역시 한 손으론 자기 머리채 밑을 누르면서 다른 손으론 아큐의 변발을 움켜잡았다. 예전에 아큐 같았으면 소디쯤은 상대도 안 됐지만 요사이 배를 줄여 소디 못지않게 말라 있었기 때문에 소디보다 나을 게 없었다. 얘라 이그만 너 때문에 구경꾼들이 외쳤다. 아마 중재할 셈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둘 중 누구도 들은 척하는 사람이 없었다. 한 30분쯤 흘렀을까. 그들의 머리에서 모락모락 김이 나고 이마에서는 땀이 흘렀다. 아큐의 손이 느슨해져 떨어져 나가자 동시에 소디의 손도 떨어졌다. 두고 보자. 예명한 놈. 두고 보자. 이 용호의 싸움은 결국 무승부로 끝났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큐에게는 여전히 날품팔이 일이 들어오지 않았다. 어느 따뜻한 날이었다. 산들바람이 불어 제법 여름다운 날씨였으나 아큐만은 아직 추위를 느꼈다. 솜이불, 털모자, 호옷은 벌써 없어진 지 오래고 마지막으로 소못도 팔아먹은 상태였다. 참다 못한 그는 밖으로 나가 먹을 것을 찾아보리라 결심했다. 저긴 내 단골 솥집이었지. 아이고, 저 만두집도 그대로 있구나.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먹을 걸 달라고도 하지 않았다. 그가 구하려는 건 이런 게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가 구하려는 건 뭔가? 그것은 그 자신도 알지 못했다. 마을을 빠져나오면 온통 노은뿐이다. 그 사이에 끼어 가끔씩 움직이고 있는 검은 점은 논을 갈고 있는 농부였다. 아큐는 이런 전원 풍경을 감상할 여유 없이 걷기만 했다. 이렇게 걷던 그는 마침내 정수함의 담 밖에까지 오고 말았다. 정수함 주위도 모두 논이구나. 뒤쪽에 채소밭이 있네. 이 채소밭으로 가려면 토담을 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아큐는 한참 망설였다. 그리고 사방을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아큐는 담을 기어 올라갔다. 토담의 흙이 부석부석 떨어지자
아큐의 다리도 후들후들 떨렸다. 가까스로 뽕나무 가지를 붙잡고 뒤뜰 쪽으로 뛰어내렸다. 뭐야? 먹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기대에 어긋난 아큐는 마치 시험에 낙방한 문동처럼 풀이 죽었다. 그래서 그는 채소밭 입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때 갑자기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슴이 뛰었다. 무밭이었다. 나무아미타불. 아큐, 왜 남의 채소밭에 몰래 들어와서 물을 훔치는 게냐? 이런 나쁜 짓을. 나무아미타불. 내가 어제 당신 밭에 들어가서 물을 훔쳤어. 도망을 치던 아큐가 늙은 여성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럼 그건 뭐지? 이게 당신 거야? 그렇다고 무에게 물어봐. 당신. 아큐는 미처 말을 끝내지도 못하고 벼랑간 달리기 시작했다. 커다란 검둥개가 쫓아왔기 때문이었다. 개가 아큐의 다리를 물려는 참이었는데 다행히 품속에서 무 한 개가 떨어졌다. 그 틈에 아큐는 담장 위로 기어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렸다. 뛰면서 돌을 몇 개 주었으나 검둥개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아큐는 돌을 버리고 걸어가면서 무를 먹기 시작했다. 여기선 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 에휴, 차라리 성 안으로 들어가자.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루신 원작의 아큐 정전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1921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신의 혁명 전후의 중국 사회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큐 정전의 주요 작품 해설을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전형준 교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큐 정전은 1921년 12월부터 22년 2월까지 두 달에 걸쳐 신문에 연재 발표되었습니다. 아큐 정전은 아주 유명하고 또 문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소설 미학적으로는 결함도 많은 작품입니다. 도입부의 지나친 요설, 이것도 문제고 전체적인 짜임새도 통일되어 있지 않고 마지막 부분도 서둘러 끝낸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 작품을 쓰는 일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편집자가 출장 간 사이에 얼른 아큐를 죽이고 작품을 끝내버렸다라는 고백을 루신 자신이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학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대단히 중요한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고 또 사회적으로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 이 작품이 발표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큐는 자기를 빗대어 비난하는 것이라고 느꼈고 그래서 작가가 분명히 아무개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이 나의 이러한 일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작품의 풍자가 그만큼 전곡을 찌른 것이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큐의 정신승리법이라는 자기 기만은 루신이 파악한 중국의 병든 국민성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승리법만이 이 작품의 내용인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정신승리법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작품에는 정반대의 측면도 들어있습니다. 뒤에 가서 아큐는 혁명도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혁명이다 혁명이다 라고 외치게 되죠. 이것을 일종의 혁명적 각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소박한 수준의 각성이죠. 소박한 만큼 한계가 뚜렷한 것이고 그래서 아큐는 혁명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주목하면 아큐 이야기는 신의 혁명의 실패에 대한 알레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윤의 연출, 정진아 극본, 루신 원작의 아큐 정전 2부를 마칩니다.